일장 마감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참 뭐 시장 어수선하죠. 뭐 1% 넘게 올랐지만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변동성도 워낙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분과 함께 오늘은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팀 이정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은 1% 올라가거나 1%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도 뭐 뒤돌아서니까 다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긴 한데 네네. 오늘 시장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심하게 하락 출발했으나 종가에는 좀 올라서 끝났죠. 최근 계속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이틀 전에는 외국인 매도가 1,300억 정도 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요. 그리고 어제는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도세가 있었긴 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형국이고요. 기관 역시 매수세에 아주 크게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 수급 요인이 개선된 것이 코스닥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덜 팔고 많이 사고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은 네.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싸진 것 같고요. 시장 퍼나 시장 PBR을 봤을 때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안 좋았을 시점, 그런 시점 대비 약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장 끝나고서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 숫자로는 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안 좋았을 시점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싸다. 우리 모두가 끄덕일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은 이 분위기가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외 악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까? 말씀하신 거와 달리 저희는 조금은 상승의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방금 전에도 다른 분들 좀 뭐 안 좋은 상승 얘기 시에 많으세요.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뭐 상승 시에 비중 네. 촉수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유들은 몇 가지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이오 이후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든지 컨텐츠 업종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즉 새로운 대장주가 좀 생겨야 조금은 시장이 활기를 칠 텐데요. 뭐 그런 대장주가 좀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 양호 상황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싸게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점 대비 약 20% 이상 빠졌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신용장고 기관들 최근에 지난주에 굉장히 힘드셨죠. 이번 주에도 주초에는 조금 굉장히 약세가 있었었는데 그런 와중에 신용장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장고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사시는 거죠. 네, 빚을 낸 게 많이 줄어들었으면 시장은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 변수들이, 대외 악재들이 조금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도 좀 막혀 있고 그러나 다만 악재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하방이 딱딱한 거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는 그런 하방 경직성은 지금 710, 20 이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었을 때 불과 뭐 얼마 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 때 방금 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그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많이 이제 빠져나왔다는 뭐 집계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추가적인 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신다면 네네. 이런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한 더 추가 하락 뭐 이런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는 너무 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예, 저희는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그런 가정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아주 단시일 내에 연속적으로 2번, 3번 셀링 클라이막스로 하죠. 파는 것의 클라이막스, 즉 우리 사람이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기계들이 그냥 내보내는 시점들이요. 뭐 이건 반대매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진콜이 걸렸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외상 증거 좀 팔게 기계들이 뭐 이런 게 이제 반대매매인 건데 그러한 셀링 클라이막스가 연속적으로 뭐 일주일 상관 사이로 2번, 3번 오는 경우는 아주 큰 악재가 있는 경우를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뭐 9.12 사태, 뭐 리먼 사태,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렉시트 사태라든지 정말 큰 건들. 예.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촉발한 최근의 급락은 그렇게 크게 저희가 반대가 두 차례 세 차례 있을 만큼 어떤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반대 매매로 인한 또는 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한 그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제 깊숙이 들여다 보시니까요, 팀장님께서 그거 좀 살펴주세요. 왜 지난달에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상패 종목들이 수두룩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마음 아프게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공시를 한 번 더 어기면 진짜 또 상패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네네. 뭐 그런 대기 중인 기업들이 한 얼마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 중인 기업들이 몇 개 기업, 10개 기업, 20개 기업 이렇게 판단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상당 부분 예전 대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왜 생겼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조금은 엄격하게 코스닥 기업 또는 한 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회사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또는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기업들을 판단하실 때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 거야.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임상 3상에 들어갔고 뭐 라이센스 아웃을 몇천억에 할 거야. 이렇게 손익계산서 부분, 즉 장사에서 돈 남는 부분만 보셨었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 즉 빚이 얼마나 있고 이 재무 상황이 이게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납득 가능한 자산들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 네. 평가를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죠. 이런 것까지 평가해서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 좀 해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그 두 가지를 다 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다 맞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저 시종평가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유심히 좀 보셔야 이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알려진 기업들이라든지 아니 급등한 기업, 급락한 기업 이런 것들은 좀 회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패가 되면은 뭐 그냥 투자하신 정상입니다. 자산이 다 예, 이제 그냥, 공에 날아가는 예. 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펀더멘탈 그리고 재무 상태표, 기업의 재무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금 살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 계속 조금만 한 개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는 국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역할을 저희 방송에서도 좀 더 부담을 갖고 그런 좋은 기업들을 추리는 것을 또 저희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앞으로 뭐 추가 급락 이런 것보다는 좀 위쪽으로 약간 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주셔서요.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막 연말 랠리라든지 뭐 네네. 내후년에 연초 랠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겠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텐데요.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요. 집권 2년차 말기, 신정부 출범 집권 2년차 말기부터 3년차 초 한 6개월, 1년 동안 항상 좀 소폭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신정부 출범하자마자 6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2년차 말기 정도에는 또 재차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집권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현실화되거나 법제화되거나 또는 뭐 그 법안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권 2년차 말기엔 다시 이제 뭐 상승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네. 이유들이 이제 좀 맞물리고요. 지금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지난해 5월에 출범하셨죠. 지금 정부가요. 뭐 그런 이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좀 큰 나무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저희가 좀 상승에 무게를 둔 이유이고요. 좀 작은 좀 수급적인 이유라든지 조금은 매크로한 이유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자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 폭이 많이 컸었고 지금 수급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가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는 지금 추가적인 악재에 대해서 덜 예민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이번 주에 똑같은 뉴스라도 지난주에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빠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은 뭐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악재에 예민하지 않고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 지금은 조금 연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가된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고 다만 좋은 호재들이 뭐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역시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조금은 막혀 있고, 즉 네. 박스권 장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 안에서 지금 구간은 조금 아래쪽이니까 지금 매수에 동참하셔도 되고요. 좀 뭐
800 가까이 간다든지 700 700 후반대 간다면은 조금은 다시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네, 박스권 네. 장세에서의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대외 상황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즉 개별 장세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세 상승장에서만 돈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박스권 장세 그것이 전망된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면 또 될 것입니다. 네. 괜찮은 쪽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한 5분가량이 채 안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거를 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바이오 대신에 자리를 좀 잡을 만한 주인공이 아까 엔터라고 말씀주셨던가요? 네네, 말씀하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네. 저희는 한 4가지 정도 그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요. 2차 전지, 엔터, 컨텐츠, 그리고 폐기물 처리 회사들도 좀 굉장히 폐기물 처리? 네네. 예. 그리고 OEM 기업들이요. 신발이나 의류, 가방들을 만들어서 해외 브랜드 업체한테 그 수출하는 기업들 이렇게 4가지 업체들이 좀 그 실적들이나 아니면은 성장성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회사들은 지난해 성장성이 있었다면 올해는 이익의 확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작년에는 매출액 막 증가하고 이익은 안 났었는데 올해 이제 매출액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니 올해는 이익까지 나는 회사들이 연초부터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익 많이 나는 회사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상신 EDP와 신흥 SEC 같은 그 2차 전지 셀의 그 캡이라든지 껍데기 그 보호하는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 네. 이 두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QOQ로 그 영업이익 증가가 약 30~40%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이건 뭐 지금 1년 단위였군요. 아까는. 아주 최근이고요. 1년 전 대비 한 50% 상승을 했으나 네, 여전히 네. 업사이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신흥 SN 신흥 SEC는 뭐 같은 괜찮다. 회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종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JYP, SM, YG 많이 올랐죠. 잘 그런데 나가죠.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추천드리고나면은 조금은 뭐 너무 상승폭이 컸던 기업에 대한 추천이기 때문에 네. 좀 지양을 할 거고요. 조금은 네. 덜 오른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드라마 제작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약진할 수 있는 업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모 방송에서 이제 방영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기업이 네. 예전 그 별그대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팔린 걸로 저희가 뭐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200억 이상의 그 드라마가 팔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에 영업이익이 200~300억 대는 아직까지 뭐 작은 기업,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큰 회사도 1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400억 이 정도 이상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하나 파는데 200억씩 팔고 300억씩 판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사면 될까요? 대형주는 저희가 이제 아직 뭐 많이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초뱀이라는 네네네. 기업 관심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속 얘기 나누시죠. 네, 아까 폐기물 처리. 네, 폐기물 네.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폐기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들 코엔텍, YN텍, 인선이엔텍 모두 다 저희 좋게 보고 있고요. OEM 회사들은 환율 좋아지고요. 그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거든요. 중국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네. 요즘 반값이나 3분의 1값 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최근에 공장 이전에 따른 원가 하락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좋고요. 한세실업, 한세 예스이스홀딩스 그리고 저희는 뭐 JS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게 보시는 쪽을 4가지로 나뉘어서 또 괜찮은 종목들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남북경협주 한번 여쭤봐도 돼요? 남북경협주에 대한 네네. 시각은 어떠세요? 이거 저희는 좀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변동성이 어떻게? 좀 커가지고요. 그리고 가시성도 좀 약한 상황이고요. 네네. 조금은 좀 상황 좀 보면서 또 앞으로 시청자분들 뵙게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는 기업들을 추천드리겠는데 네, 지금은 네.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미 예. 뭐 많이 올라왔거나 변동성이 네. 너무 커져가지고요. 워낙 이슈에 민감하다 보니 네네네. 또 어떤 돌발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뭔가 조금 더 추진이 된다 하면 또 이정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도 좀 좋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이정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